인연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낼 시간. 평생을 사람에게 치여 살다 보니 문득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믿었던 인연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작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걸까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원망은 상대가 나와 같기를 바라는 나의 욕심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스님은 아주 명쾌하고도 아픈 진실을 우리에게 건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라는 엔진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이라고 말이죠.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덕 보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관계의 고통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이익이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이제는 타인에게 걸었던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인간의 생얼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타인의 이기심을 비난하는 대신 그 본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관계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서운함은 줄어들고 여유는 넓어지는 어른의 인간관계를 위한 지혜의 성찰입니다. 작가는 사람을 아름답게 묘사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의 환상을 깨고 그 빈자리에 자유라는 꽃을 심어보려 합니다. 사람 때문에 아팠던 당신의 지난 세월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의 가을, 이제는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사랑조차 사실은 거대한 거래였음을 인정하십시오. 결혼이라는 일생일대의 사건 뒤에도 사실은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잡으면 내 인생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은밀한 기대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얼굴과 재력, 성격까지 탐내면서도 정작 나의 부족함은 가리고 싶어 합니다. 선을 보러 나가는 날, 평소에 입지 않던 양복을 입고 화장을 하는 행위는 무엇을 뜻할까요? 사실 그것은 내 본 모습보다 더 좋은 값어치를 받으려 하는 달콤한 사기와 같습니다. 신발 밑창에 깔창을 깔고 빌린 돈으로 호텔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서로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속여 결혼하니 살다 보면 속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고 싶었던 환상이 걷히고 진실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덕 보려는 마음이었음을 인정하면 모든 싸움은 싱거워집니다. 나도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랐으면서 상대가 나에게 무언가 바라는 것을 욕할 수 있을까요? 나도 사기꾼이고 너도 사기꾼이다. 이 명쾌한 자각이 당신의 분노를 식혀줍니다. 이기심은 죄가 아니라 생명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장착한 아주 정직한 본능입니다. 타인의 이기심을 발견했을 때 비난하기보다 너도 살려고 애쓰는구나라고 연민하십시오.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는 순간 인연은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가벼운 산책이 됩니다. 이제 서로의 가면을 벗고 불완전한 존재끼리 맺는 담백한 관계를 시작해보세요.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는 원망에 대하여. 저놈은 꼭 자기 아쉬울 때만 전화한다는 말, 우리 시니어들이 자주 하는 넋두리입니다.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다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목소리를 높이는 인연들이 얄궂게 느껴지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전화기는 원래 필요할 때 쓰라고 만든 도구입니다.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연락할 때 순수한 안부보다 무언가 궁금하거나 필요할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보다
나의 필요를 위해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저에게 걸려오는 전화의 90%도 무언가를 해달라는 부탁이지 주겠다는 제안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라서 자기 일이 가장 급하고 자기 고민이 제일 무거운 법입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그에게 도움이 되는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급했으면 나한테까지 전화를 했을까라고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괘씸하다는 마음을 거두면 상대를 도울 수 있는 나의 넉넉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관리하지 않다가 부탁만 하는 이들을 탓하기보다 인간이란 원래 그렇다고 툭 치십시오. 부탁받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의 반증이며 베풀 수 있는 기회의 도착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보세요. 모든 연락에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필요한 인연들이 오가는 것이 삶의 정거장입니다. 연락의 횟수가 아니라 연락이 닿았을 때 전해지는 당신의 여유가 관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타인의 이기심을 당신의 평화로 바꾸는 연금술. 타인의 이기심에 화가 날 때마다 당신 안에 숨겨진 거울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의 이기심이 당신의 이기심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 또한 가장 강력한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그렇지 않나요? 라는 원망을 버리세요. 대가 없는 베풀만이 당신을 관계의 갑으로 만들고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까가 아닌 무엇을 줄까를 먼저 고민해 보세요. 줄 것이 없으면 따뜻한 미소 하나, 경청하는 자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부유한 인연입니다.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상수로 두면 실망할 일도 상처받을 일도 없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배려를 받았을 때는 기적처럼 감사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았을 때는 당연하게 넘기세요. 당신의 마음을 타인의 행동에 저당 잡히지 않는 것이 관계의 핵심 기술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비난보다 훨씬 위대한 포용입니다. 관계의 소음은 무시하고 당신의 중심을 지킬 때 당신은 가장 매력적인 어른이 됩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이 우주를 바꾸는 것보다 빠릅니다. 타인의 결점이 보일 때마다 당신의 성장을 위한 공부 재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이기심의 파도 위에서 평온의 배를 저어가는 당신은 이미 인생의 항해사입니다. 홀로 있어도 충만하고 함께 있어도 자유로운 인생의 완성. 인간관계의 최종 목적지는 타인과의 화해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당당함이 당신을 가장 품격 있는 어른으로 만듭니다. 메뚜기가 삶을 고민하지 않듯 당신도 인연 닿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가면 바람처럼 보내주는 흐르는 물 같은 관계를 지향하십시오. 당신 곁에 사람이 적어지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정갈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껍질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속에 진실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산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관계에도 힘을 빼고 자연의 이치에 맡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할 때 그 행복의 향기에 끌려 가장 좋은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황혼기, 이제는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 자신을 인정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스님의 명쾌한 지혜가 당신의 가슴 속에 맺힌 인간관계의 응어리를 풀어주었길 바랍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온전하며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이타적인 평화를 간직한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등불입니다. 과거의 서운함은 낙엽처럼 떨궈내고 오늘이라는 선물 같은 하루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품격 있는 홀로서기와 따뜻한 동행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온하게 당신만의 아름다운 궤적을 그려가십시오. 감사합니다.